71번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일 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단기와 장기 필립스 곡선으로 나눠서 세팅을 했죠.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그래프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먼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식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파이 t는 t기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고요. 파이 t의 expectation은 t기의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다는 0보다 큰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u는 실업률, 그리고 un은 자연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여기 파이 t의 expectation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기 5번을 보면 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로 봐서 이 문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형성 방식은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 이 모형은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적응적 기대를 반영해서 만든 필립스 곡선식이 되겠습니다.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과거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근거해서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합리적 기대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가 과거 인플레이션율의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예측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도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적응적 기대라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기 때문에 파이 t와 파이 t expectation이 같게 되고, 그러면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도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파이 t와 파이 t expectation이 같아지는 조건이 결국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 같아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되고요. 그런데 단기 필립스 곡선은 파이 t와 파이 t expectation이 괴리가 발생하면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도 괴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사람들이 과소 예측하는 경우, 즉 파이 t expectation이 파이 t보다 작은 경우에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면 과소 예측 같은 경우에는 먼저 SPC 제로를 보면 얘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입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파이 제로라는 것이고,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과소 예측하는 경우에는 파이 제로보다 높은 쪽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형성이 되겠죠. 그때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작아야 되니까 A점에서 좌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우하방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밑에 SPC1 같은 경우에는 SPC0와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1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최초에 A점에서 균형이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경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파이 1이라는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SPC 0에서 SPC 1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인 파이 1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같아지게 되니까 필립스 곡선 식에서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 같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서 점 C로 최종 균형이 달성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3번,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은 증가한다.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낮춤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만 파이 제로에서 파이 1으로 변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3번에 인플레이션 저감 비용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높다. 높은 게 아니라 자연 실업률 수준이죠. 5번, 단기적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사람들이 이 모형에서 합리적 기대를 했다면 A점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을 때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즉각 낮추기 때문에 바로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한 모형이기 때문에 A점에서 C점으로 가기보다는 A점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결과는 아니고요. 그러면 7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2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3천만 명,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실업자는 100만 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은? 이 문제처럼 실업률과 관련해서 생산 가능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 같은 조건이 주어진 문제는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총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주부나 학생, 구직 단념자로 구성된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고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고요.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로 1에서 실업률을 뺀 것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A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3천만 명이죠. 그러면 여기가 3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취업자는 1,400만 명, 취업자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 실업자는 100만 명.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인구가 1,500만 명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도 여기가 1,500만 명이 되고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3천만 명에서 1,500만 명을 뺀 1,5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3,000분의 1,500이니까 50%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현재 인플레이션율 8%에서 4%로 낮출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된 희생률은? 단 파이 t는 t기의 인플레이션율, 파이 t-1은 t-1기의 인플레이션율, ut는 t기의 실업률이다. 보기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인 필립스 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업률이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GDP는 2% 감소로 가정되어 있고, 희생률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과 GDP 변화율의 관계죠. 그런데 우리에게 현재 실업률이 주어져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t-1기에서 t기에 이렇게 변한다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T-1기의 현재 실업률이 5%라고 할 때 T기의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실업률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를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GDP 감소율을 계산한 다음 인플레이션율이 8%에서 4%로 4% 포인트 낮춰졌을 때 GDP 변화율이 나올 것이고 인플레이션 1% 포인트당 GDP 변화율을 계산하면 문제에서 구하는 희생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를 우리는 T-1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8%에서 4%로 낮춘 이 시기를 T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1기의 인플레이션율은 8%고요. T기의 인플레이션율은 4%. 그리고 보기에서 두 번째 현재 실업률이 5%라고 했으니까 T-1기의 실업률은 5%가 되고요. 이 조건들을 보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파이-T-1은 4%에서 8%를 뺀 거죠. 그래서 0.04에서 0.08을 뺐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0.8에 T기의 실업률 마이너스 0.05. 이거는 자연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실업률과 같죠. 이것을 정리하면 T기의 실업률은 0.1이 나오고 이것은 10%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GDP가 2% 감소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몇 %포인트 증가했는지를 보면 실업률의 변화분은 T기의 실업률에서 T-1기의 실업률을 뺀 것이죠. T기의 실업률은 10%고요. T-1기의 실업률은 5%로 주어져 있으니까 빼면 결국 5%포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포인트가 실업률이 증가할 때 GDP가 2% 감소하니까 그 5배니까 GDP는 10%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희생률을 구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낮출 경우 감소되는 GDP 변화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됐냐면 8%에서 4%로 4%포인트 낮춰졌습니다. 즉 T기의 인플레이션율에서 T-1기의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마이너스 4%포인트가 나오죠. 그런데 GDP 변화율은 어떻게 됐죠? GDP 변화율은 아까 여기서 10% 감소로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1%포인트당 GDP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분모에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포인트를 넣고요. 분자에 GDP 변화율을 넣으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먼델 플레밍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정은 완전한 자본이동, 소국 개방경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 단기를 가정하고 있네요. 소국 개방경제의 먼델 플레밍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재화시장의 균형식인 IS식이 있고요. 화폐시장의 균형식인 LM식,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식인 BP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가정들을 적용해서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고 A국이 긴축재정을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되면 최초의 균형점 E0에서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단기 균형점이 E1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세계시장 이자율 R스타보다 국내 시장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죠. 즉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 경제는 변동환율제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출에서 이 실질 환율을 결정하는 대문자 E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내 재화의 국제시장 경쟁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IS 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 과정은 원래 균형점 E0로 돌아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 긴축재정을 실시했지만 최종 균형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기억,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맞는 보기고요. 니은 투자 지출을 증가시킨다. 최종적으로 국제시장 이자율 R스타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 지출은 불변이죠.
그 다음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원래의 Y0로 돌아오죠. 리을 순수출이 감소한다.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순수출이 증가하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인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1인당 생산함수는 1인당 자본량의 함수죠. 그리고 저축률은 30%,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5%, 인구 증가율은 5%라고 가정한다.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은 스몰 y가 1인당 생산량이고 스몰 k가 1인당 자본량이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생산량 및 자본량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우리는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저축률이 30%, 그 다음 감가상각률이 25%, 인구 증가율이 5%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FK가 스몰 y죠. 스몰 y는 2 곱하기 k의 0.5승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k는 4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4를 1인당 생산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1인당 생산량 스몰 y가 도출이 되는데 얘도 역시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